33번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었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4개 문장 중에 A문항하고 D문항은 계산이 필요하죠. B, C는 계산이 필요 없죠. B, C 먼저 빨리 확인해서 보기들 체크했다면 그 사람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A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A 가지고 막 씨름했던 사람들은 결국 시간만 한참 소비하고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B, C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가장 간단해요. B는 두주식 수익률과 공분산이 0이다. 실제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없어도 관계없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0이 될 수 있다.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이런 내용 나왔었죠. A 거 12%, B 거 15%죠. 수익률 다른 애끼리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면 공매도만 가능하면 어떤 기대 수익률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 빵짜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바로 판단 가능하단 말이에요. 얘는 맞는 거예요. 단 공분산 0 이건 관계없다. 기대 수익률은 공분산 상관계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수익률 값만 서로 다르면 공매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수익률도 만들 수 있으니까 0%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C문장 이건 너무 쉽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투자 비율 뿐만 아니고 두 주식 상관계수 영향을 받는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 오로지 투자 비율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것이지 상관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상관계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거죠. 틀렸군요. 그래서 얘 먼저 체크를 하고 B 맞고 C 틀렸구나. 그럼 B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구나. B 없는 애 이건 안 되겠구나. C는 틀렸기 때문에 C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얘 틀렸구나. 얘 틀렸구나. 바로 되죠. 그럼 답으로 가능한 건 1번 또는 4번이네. A, B는 공통이네. 뭐만 확인하면 돼? D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A는 무조건 맞았겠죠. 맞는 거 찾는 건데 남은 보기에 A가 둘 다 들어있잖아. 그럼 D가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면 되죠. D가 맞으면 4번이 답이고 D가 틀렸으면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었다면 금방 풀었을 거야. 근데 지금 A문항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씨름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푸는데 한참 걸렸을 거예요. D 볼까요? 두 주식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 최소상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주식의 투자비율 얼마냐? MVP 공식에 상관계수 요거 1 집어넣어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상관계수 1이면서 공매가 가능하면 MVP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표준편차 얼마? 빵짜리야. 두 개 섞어다가 표준편차 빵 라운드로 가는 투자 비율로 구하면 사실은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상관계수 일자리 섞어낼 거의 표준편차는 그냥 각각 표준편차들 A 거 4%, B 거 8%를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해서 구할 수 있고 걔가 0 라운드로 가는 A에 대한 투자 비율로 손쉽게 바로 구할 수 있죠. 기하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표준편차 값들의 비례율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A의 투자 비율이 200%가 돼야 되니까 D문장 틀렸구나. 그럼 답은 1번이 돼야 되겠구나. 단 A문항 보실게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래. 그리고 표준편차 7%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거는 답이 얘야. 상관계수 마이너스 상태에서 MVP 거의 기대 수익률 값이 두 개 포트폴리오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자료 그대로 그림상에서 확인해 볼까요? 파란 선이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일 때 얻어지는 포트폴리오 합이죠. 표준편차 얼마짜리래? 7%짜리래. 이거는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서 여기부터 시작하면 답은 찾아내도 계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7%는 대충 여기 있겠네요? 그럼 뭘 찾아야 돼? 이 7% 표준편차 얘네? 그럼 얘가 기대 수익률 얼마지? 얘 얼마지? 각각 구해서 평균 내면 얼마지?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제자도 그걸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포인트 뭐예요? 가능한 포트폴리오 합은 MVP를 중심으로 상하 대칭이다. 이게 포인트야. 점선 표시해놨죠? MVP가 여기 있죠? 그래서 MVP 기준으로 볼 때 위쪽 포트폴리오와 밑에 쪽 포트폴리오는 정확히 상하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편차가 7%든 아니면 표준편차가 5%든 두 개 기대 수익률 평균 낸 건 대칭이니까 항상 뭐와 같아? MVP의 기대 수익률과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곡선의 경우에도 MVP 기준 대칭적인데 단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곡선의 경우라면 MVP 자체 찾는 것부터 또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량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상관계수 마이너스 1때 MVP 구하는 거 잘 아시죠? 두 개 표준편차 합에 대한 상대 표준편차 비율로 100원 투자하면 되는구나. 하나가 4% 8%잖아. 두 개 더해서 12%분의
A에 투자해야 될 비율이 분의 얼마? 8, 3분의 2. B에 투자해야 될 비율이 두 개 더한 거 12분의 A의 빈편차 비율 3분의 1이죠. MVP 기대 수익률만 구해내면 되니까 주어진 기대 수익률 12%하고 15%를 그 비율에 따라 평균 내면 돼요. 얘도 필요하면 표준 편차 간 비례율, 기대 수익률 간 비례율 이런 거 활용해서 해결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최소선 포트폴리오 거의 기대 수익률 구에다가 그게 평균이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사실은 M은항까지 포함해서 푼다 하더라도 비교적 빨리 풀이가 가능했을 거예요. 3, 4번은 CPMI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의 두 단계 구조죠. 사람들은 자신의 회피도에 따라 무형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배분 투자하고, 두 번째,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금액은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의 각 자산들 시장 가치 비율에 맞춰서 배분 투자해야 된다. 이 두 가지죠. 봅시다. 첫 번째, 시장 포트폴리오 대수익률 21%다.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떤 애건가의 포트폴리오 구성 정보를 줬죠. 17% 수익을 얻고 싶은데 걔가 어떻게 했다? 1억 가지고 A에 3천, B에 2천, 무염에 5천. CPMI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첫 번째, 무염하고 시장에 어떻게 나눴냐, 그리고 시장 내에서 개별 자산 지금 같으면 A, B에 어떻게 나눴냐, 항상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죠. 따라서 얘를 처음부터 다 쪼개서 보시면 안 돼.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돼. 무염에 5천, A, B 합해서 무염 또는 시장에 5천 했구나. 결국 무염에 50% 투자했고 시장에 50% 투자했구나. 일단 이게 포인트죠.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 얼마? 17% 벌고 싶다 이거죠. 무염 자산 10%야. 반반 투자해서 17% 나오더라는 시장 거 기대 수익률 찾으면 되죠. 10%짜리의 절반, 시장의 절반에서 17% 벌려고 하니까 시장 기대 수익률 24%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5천 중에 A에 3천 배분 투자했군요. 60%네요. 그 다음에 B에 2천, 40% 배분 투자했네요. 그럼 A, B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지. A 거 수익률 30%에 0.6, B 거 수익률 15%에 0.4 해서 구하셔도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시장 포트폴리오가 A, B에 각각 0.6, 0.4의 비율로 투자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두 자산 수익률끼리 그 비율에 따라 평균 내서 확인해도 된다. 동그라미 2번, 투자자 갑의 투자 위험 수준은 15.5%다. 무형과 시장 섞은액거의 편차, 걔는 시장에 투자한 비율에 시장거 편차만 해주면 된다.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수준 편차 27% 줬군요. 시장 27%인데 시장에 투자한 비율이 50%야. 그럼 0.5 곱하기 27%, 13.5%네요. 틀렸군요. 가장 적절한 거 찾아야 돼. 두 개 다 틀렸어요. 동그라미 3번, 시장 포트폴리오 샤프 비율은 0.52, 갑 최적 포트폴리오 샤프 비율 0.16. 이런 건 이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무조건 틀렸네. 이게 가능하셔야 돼. 무형과 시장 섞어서 CML 상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샤프 비율은 시장 포트폴리오과 샤프 비율로 전부 동일하죠. 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건 같아야 돼.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샤프 비율은 표준 편차분의 우연 프리미엄 비율이죠. 시장 편차 27% 주어져 있었고 시장거 기대 수익률 24% 아까 구해냈네요. 무위험 10%. 시장 편차 27%분의 프리미엄 14%네요. 0.52. 물론 얘는 맞았네요. 그럼 얘도 당연히 0.5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 확인하면 가백건 동그라미 2번 표준 편차 제대로 구했더니 얼마예요? 13.5죠. 기대 수익률은 주어져 있었죠. 17%. 표준 편차 13.5에 기대 수익률 빼기 무위험에서 프리미엄 7%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같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CML 상에서 무위험과 시장 포트폴리오 섞어 투자하는 모든 최적 포트폴리오들은 시장 포트폴리오와 샤프 비율이 다 동일해야 돼요. 동그라미 4번 5천만원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를 수익률 38%를 목표로 하는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경우 자산 B에 4천만원 배분된다. 4번, 5번은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5번은 총 투자금이 1억 평, 위험 수준 21.6% 목표, A에 얼마 배분 투자하느냐. CML상의 어떤 점을 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부담하고자 하는 위험 수준이나 얻고자 하는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데, 그게 뭘 결정해요?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시장 포트폴리오에 어떤 비율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요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투자 비율 나올 것이고, 걔 나오면 보유 자금 여기다가 시장에 투자해야 될 비율 곱하면 뭐가 나와?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될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걔를 어떻게 하면 돼? 각 자산별로 시장가치 비율에 따라 나눠주면 되죠. 각 자산별 시장가치 비율 아까 다 확인했네요. 이미 갑이 A에 3천, B에 2천 투자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시장가치 비율대로 쪼개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한 거고, 그럼 갑을 통해 얻어낸 A, B가 구성 비율이 이 시장에서 시장가치 비율인 거죠. 의뢰 거 다시 볼게요. 38% 수익률 얻고 싶대. 무위험 10%였어. 시장 포트폴리오 아까 24% 나왔죠? 10%짜리하고 24%짜리 두 개 어떤 비율로 섞어야 38% 나올 거냐 이거야. 결과 보실게요. 자, 24%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10% 무위험 섞어다가 38% 보려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이 200%가 돼야 되네요. 5천만 원 투자한다 그랬죠? 근데 시장 포트폴리오 두 배 비율로 투자하니까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금액이 1억이 되는 거야. 그리고 B에 배분하는 금액 물어봤어요. B의 시장가치 비율이 40%였죠. 그래서 4천만 원 이렇게 돼야 돼요. 동그라미 4번. 을이 B에 4천만 원 배분한다. 이게 맞겠군요. 4번이 맞겠군요. 5번 마저 볼까요? 5번은 편차 21.6% 목표래. 시장 27%에 그럼 시장에 얼마 비율로 투자해야 되느냐? 시장 비율 나오죠. 1억이었나요? 1억 중에 80% 시장에 투자해야 되고, 이번엔 A네요. 여기 B라고 돼 있네. 요거 A. 아까 A였죠? A에 배분하는 비율은 A의 시장가치 비율 60%. 1억 중에 시장에 80% 8천 투자하고 그 중에 60%를 A에 투자해야 되니까 4,800 이렇게 돼야 되네요. 동그라미 5번 5,800 틀렸군요. 35번 문제가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기존에 포트폴리오 운용 중이었다. 베타 1.1짜리 규모 300억. 근데 새로 45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산들을 기존 자산 포트폴리오와 섞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수정된 포트폴리오라는 게 기존 거와 새로운 자산 합한 거죠. 걔의 기대 수익률 정보를 줬네요. CAPM이 성립한다. 그럼 열통에 뭘 확인할 수 있고, 섞은 후의 베타를 확인할 수 있죠. 증권시장선에 바로 넣어주면 되죠. 자, 무위험 4.6%, 시장 프리미엄 5%니까 증권시장선 무위험 4.6, 시장 프리미엄. 그럼 전체 베타가 얼마냐? 14% 나오더라는 베타가 전체 베타죠. 요 베타가 원래 거 1.1짜리하고 최종 요구사항 추가로 투자되는 새로운 자산들 평균 내에서 1.8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규모가 원래 거 300, 새로운 거 450, 총 750분의 자 기존 게 300이었네요. 걔가 베타 1.1. 새로운 자산들의 베타를 구해야 돼요. 새로운 자산이 750에 450. 그렇게 해서 전체 평균 베타가 1.88 나오도록 하는 요 X값만 구해주면 되네요. 자, 이건 너무나 단순한 문제였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36번도 시장모형 관련 전형적인 문제긴 하죠. 그렇긴 한데 요거는 계산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요 각각의 문항들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서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량이 좀 많았을 것이다. 자, 보기 바로 보실게요. 주식 A의 체계적 위험은 얼마냐? 시장 모형화에서 체계적 위험 베타 제곱 시장 분산이죠. A 거 베타 1.8 제곱. 문제는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을 찾아내야 되죠. 추가 정보 얘를 활용하는 거죠. 둘 간의 공분산이 0.032인데 시장 모형화에서 둘 간의 공분산은 베타 곱 시장 분산이잖아요. 공분산이 0.0324인데 그건 A, B의 베타 곱하고 시장 분산 곱한 값이다. 베타 A 거 1.8 이거 오타 났네요. 이거 1.8이네요. 자, 1.8 B 거 0.8 거기에 시장 분산 곱하면 0.0324가 나와야 되죠. 걔를 통해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을 구해내면 되고, 시장 분산 구한 거 집어넣어주면 A의 체계적 위험 0.0729 맞군요. 동그라미 2번 B의 결정계수 0.36이다. 결정계수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그 자산의 총위험 분산 대비 체계적 위험의 비중, 또 하나는 그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하고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거죠.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해요. 총위험 대비 체계적 비율로 접근하게 되면 총위험 B의 편차가 0.2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총위험은 분산이죠. 제곱해서 분산, 체계적 위험 베타 제곱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과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제곱해도 된다. 상관계수 필요하면 되게 뭘 활용하면 돼요? 베타로 활용하면 되죠. 베타 정의가 시장과의 상관계수 그 자산 핀편차 나누기 시장 핀편차잖아요. 베타가 0.8인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활용하면
B와 시장 간 상관 계수를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걔를 제곱해주면 결정계수 구해낼 수 있죠. 어떻게 구하든 0.36 똑같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 주식 A와 주식 B의 상관 계수가 0.54다. 이미 시장 모형 전제해서 공분선 값을 줬죠. 상관 계수는 공분선을 각각의 표준편차 곱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계산 가능했을 것 같아요. 공분선 값을 표준편차 곱으로 나누어서 0.54. 얘도 맞군요. 4번 포트폴리오 X의 비체계적 오염이 0.0427이다. 포트폴리오 X 주식 A와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인데 베타 정보를 줬네요. 주어진 베타 정보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 A, B 어떤 비중으로 투자했느냐,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비체계적 오염 수식 잠깐만 써드릴까? 포트폴리오의 비체계적 오염은 포트폴리오 포함된 각 자산들 투자 비율 제곱에 각 자산별 비체계적 오염 곱해서 전부 더해준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투자 비율을 확인해야 되는데 투자 비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를 통해서 추정해내면 되고 주식별 비체계적 오염은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되죠. 비체계적 오염은 총오염 분산해서 체계적 오염 베타 제곱 시장 분산 빼주면 되죠. 자, 나머지는 결과 쭉 보실게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방금 전에 써드렸던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A 거 투자 비율 제곱 A 거 비체계적 오염, B 거 투자 비율 제곱 B 거 비체계적 오염. 투자 비율 필요해. 베타가 1.31에 각각 얼마인데 하나가 1.8 하나가 0.8인데 두 개 섞어서 1.3이래. 각 주식별 투자 비율 둘 다 0.5 확인 가능하고 각 주식별 비체계적 오염이죠. 각각 표준편차 A 거 0.3 B 거 0.2 주어져 있었죠. 표준편차 제곱해서 분산 거기에서 체계적 오염 베타 제곱 시장 분산 차감하시면 된다. A 거 B 거 비체계적 오염 구한 다음에 투자 비율 제곱 비체계적 오염 투자 비율 제곱 비체계적 오염 이렇게 해서 합산해 주시면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 5번 문항을 먼저 풀었다 그러면 자 그걸 통해서 4번을 역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 어떤 걸 먼저 하냐에 따라서 한쪽은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5번 해결했으면 거꾸로 4번을 손쉽게 할 수 있고 4번 해결했다면 그걸 통해서 5번을 또 손쉽게 구할 수 있죠. 5번은 포트폴리오 X의 분산이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포트폴리오 분산은 포트폴리오 베타 제곱 시장 분산 포트폴리오 거 전차 분산. 이미 4번을 풀었다면 포트폴리오 X의 전차 분산 비체계적 값이 얻어졌으니까 요게 더 단순하겠죠. 베타 제곱 시장 분산에서 체계적 구하고 거기에 요 비체계적 오염 더하면 최종 분산 얻어낼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공분산도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 주식 포트폴리오 분산 계산식에 각각의 분산들 투자 비율 그 다음에 요 공분산 주어진 거 집어넣어서 확인하셔도 돼요. 따라서 5번 분산 0.0487 요거 맞고 아까 4번 비체계적 오염이 0.01067호가 돼야 되는데 요게 틀렸군요.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만약 분산을 먼저 구했다. 그럼 비체계적 오염은 거꾸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분산 0.0487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베타 제곱 시장 분산해서 체계적 빼주면 비체계적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포트폴리오 분산 얘를 먼저 구했다면 이렇게 역산해서 더 손쉽게 구하는 게 가능했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각 문항마다 하나하나 계산해야 된다는 거 빼고는 특별히 뭐 계산해서 복잡하거나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